이슈 토크입니다. 부산시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민들 무려 9억 명이었습니다. 물론 누적 수치겠죠. 그리고 민선 7기 들어서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시스템 개편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최근에는 버스 준공영제 혁신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도 첫 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의 교통체계의 변화도 예상이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변화가 가능할 것이고 또 어떤 과제가 남아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발전시민재단 변상중 사무총장과 영산대학교 드론교통공학과 최영원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지금 부산시가 지금 부산시정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부산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항상 교통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또 사업들도 진행이 될 텐데 지금 수치를 살펴보면은 대중교통의 이용률 낮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용률과 좀 편의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어떨까요? 교수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같이 작년에 저희들이 9억 명 정도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했거든요. 예. 하루에 보면 248만 명입니다. 그리고 교통수단을 보면 자가용을 빼고 우리 대중교통 수단, 버스하고 마을버스, 그리고 도시철도가 전체 40%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또 이제 버스 수단과 도시철도는 6대4 정도 됩니다. 33개 버스 업체가 60%를 우리 대중교통 수단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철도는 약 40% 정도 이래 하고, 즉 1호선, 4호선까지 그리고 김해 경전철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제일 많이 타는 게 1호선. 그렇죠. 예, 1호선입니다. 전체 우리 시내버스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철도는 이번에 얼마 전에 다대선도 개통이 되었거든요, 작년에요. 예. 그리고 동해선하고 연결이 또 됩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수송 분담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송 분담률은 거기에 잘 맞춰서 따라가고 있는 추세입니까? 2013년에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42.8%였습니다. 예. 그다음에 2017년 계산해보니까 43.7%. 1년에 한 1조 2천억 정도를 대중교통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한 0.9% 정도 상승을 했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자가용 수송 분담률도 또 오히려 높아집니다. 31.6%에서 2013년도. 예. 그다음에 2017년도는 33.8%까지 올라가지고 오히려 자가용 수송 분담률이 2.2% 정도 더 대중교통 수송률보다 더 많이 증가를 하게 되는 그런 게 되죠. 이게 대중교통 연평균 1조 2천억 정도를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주로 이제 도시철도 같은 인프라 쪽입니다. 예. 불구하고도 자가용 수송 분담률도 더 같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50%라는 이번에 핵심 정책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걸 갖다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아직까지는 있을 거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이 부산이 왜 그렇게 대중교통을 늘리려 하냐면은 우리가 교통 혼잡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1인당. 그렇죠. 여기 작년에 4조 3천억, 1인당 나누면 한 명당 113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게 전국에서 1등입니다. 그 정도로 교통 혼잡 비용을 많이 내고 있을 정도로 부산시 교통 체계가 아직까지는 혼잡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각 나오던 정부들이 다 대중교통 정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정책들이 많은 안들이 나오고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부산에 왔을 때 부산의 교통이 상당히 복잡하다, 운전하기 힘들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런 불편들을 개선하기 위한 도로를 확대한다든가 그런 것도 결국에는 비용으로 또 들어가겠군요. 네, 들어가죠. 다 예. 들어가기도 하고. 이게 대중교통을 좀 많이 늘리려면은 예. 일단 싸고 편리해야 되죠. 그렇죠. 싸고 편리해야 사람들이 쓸 수 있는데 아직까지 대중교통으로 이렇게 인식 체계를 한번 자가용 운전자들이 딱 바꾸기에는 아직까지는 그 인식체를 바꾸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꿀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 자가용 운전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자기한테 편하다는 인식을 가져온다 그러면은 아마 좀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자가용 운전자들은 대중교통보다 자가용이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가용 운전자에서 대중교통체를 아직까지 넘어오지 않고 있는 거죠. 예. 아마 그것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고민이 다들 하고 있을 텐데, 지금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가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률을 50%까지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구체적인 사업 계획들도 내놓기는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평가를 해주신다면. 예, 대중교통 혁신 정책 5가지를
내었습니다. 예. 첫 번째 보면 대중교통 혁신을 위한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하자. 주간선도로에는 도시철도를 넣고 보조간선도로에는 버스 수단을 돌리겠다. 예. 그리고 지선과 이런 구간에는 마을버스를 돌리겠다는 것이 부산시의 대중교통의 정책입니다. 뭐 이런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바람직하고요. 부산이 인구 442만 정도 현재 됩니다만은 4개 노선 그리고 김해 경연들까지 340만? 342만. 예, 예. 예. 그래서 그 정도 될 경우에 도시철도 5개선이 같이 연결되는 경우는 사실 쉽지 않은 그런 그 교통체거든요. 예. 그나마 부산은 세계적으로 그래도 안정된 그런 도시철도를 이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준공영제 투명성 강화 그리고 버스 운영 방안을 개선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이것들은 이미 준공영제가 11년 전에 이렇게 출발하면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준공영제를 잘 운영할 수 있겠는가? 그다음에 표준 원가를 어떻게 관리 감독하겠는가? 부산시에 있는 33개 업체가 제가 볼 땐 대부분의 업체들이 그나마 양호하게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몇 개 업체들이 또 말썽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버스계는 뭐 이때까지 파업을 하지를 잘 안 했습니다. 예. 그나마 전국에서 제일 우량 기업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문제가 있다고 현재 보고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또 지금 제시하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3회 적발 시에는 무조건 버스에서 퇴출시켰다는 이런 강경한 이런 그거를 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버스계 많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현재. 아무래도. 예. 그리고 도시철도역과 버스 정류소의 대중교통 환승을 위한 보조 시설을 좀 강화하겠다. 즉 말해서 도시철도 내려서 버스 정류소 가게 되면 비가 온다든지 그다음에 뭐 햇빛이 많을 때는 뭐 이렇게 피로티 같은 그런 형태의 그런 건물이 없습니다. 예. 뭐 대만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접근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안 시설을 좀 하겠다는 것이 있고요. 네 번째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금방 이제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했지만은 다양한 요금제를 도입하겠다. 예. 특히 이제 어린이는 무료로 하겠다는 이런 거 있는데 사실은 무료로 하는 경우는 또 다른 분들이 더 많은 그 교통 요금 부담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교통 체계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자기가 타는 거는 자기 부담을 하는 원칙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현재도 고령자에 대한 65세에 대한 그 도시철도에 무료화는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예.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하나도 없는 당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부담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람과 안전중심 보행 환경 조성. 이거는 국가의 소위 말하는 발전도와 같이 상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도시 철도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버스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중교통 문화들이 상향되어야만 되는데 아직도 운전하시면 우리 방향 지시등 안 켜는 사람 많죠, 그죠? 네, 아직도 많습니다. 그리고 설 때는 우리가 그냥 급브레이크 하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끼어들기도 많고 이런 교통 문화가 하루아침에 절대 정착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많은 교육과 그리고 많은 이런 선진 문화를 배우면 다 되거든요. 저상 트램 도입이 이제 될 텐데 저희가 1월에도 이제 두 분을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짚고 넘어가 보죠. 지금 트램 도입에 대해서 그 당시에 얘기 나왔을 때도 그렇고 결정이 됐을 때도 그렇고 기대와 우려가 좀 반반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새로운 어떤 정책 수단, 교통수단이 들어선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예. 하지만 조금 우려점이 있죠. 우려점이 있는 게 첫째는 지금 현재 그 남구 용호동 그 경성대에서 의기상길이까지입니다. 예. 1.9km 이제 시험 운영을 하는데 그 지역에 사실은 10여 개 정도의 버스 노선이 대중교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들어가 있죠.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들어가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가. 물론 실험하는 거이긴 하지만은 두 번째는 이제 트램은 원래 도태된 교통수단입니다. 좀 우려되는 게 도태된 교통수단을 다시 이제 도입하는 건데 예. 그 어떤 문제가 있어서 도태가 됐을까요? 뭐 굉장히 안 돼서 그래서 애국의 같은 경우는 뭐 강간지라든지 아니면은 뭐랄까 새로운 어떤 상징물처럼 예, 그렇게 예. 도입해가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부터 써왔기 때문에 그게 또 볼거리가 되기 때문에 써왔던 경우가 많고 셋째로는 교통량이 그 지역에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죠, 사실 맞습니다. 인구가 많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사실 BRT 도입할 때도 사실 반대가 많이 부딪혔었죠. 예. 근데 BRT는 한 차선입니다. 한 양쪽에 한 차선을 이제 차지하는 건데 트램은 저는 두 차선 정도를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그에 대한 아마 시민들 그 지역 사는 분들이 시민들의 반발이 있지 않을까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있고
항우 이제 오륙도선은 5.4km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의기상계로부터 연결해야 되는데 예. 지금 이제 경승대부터 그 의기상계로까지는 도로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트램이 좀 들어와도 어느 정도 뭐 운행하는데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다시 또 오륙도선까지 연결이 되면은 그 지역의 용호동 지역이 굉장히 좁아요. 그렇죠. 예, 거의 안 그래도 그 출퇴근적 교통 정체가 많은 부분인데 네네. 트램이 들어온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을 공간이 과연 있을까? 지금 상당히 우려되는 그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 오륙도선까지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효율성 확 떨어질 거거든요. 그렇죠. 의미가 예, 없죠. 예, 예.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문제도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트램 이번에 저희들이 시험선으로 된 게 이제 1.9km 구간, 금방 말하는 시2대에서 2계대까지 이제 경성대 앞에서 예. 1.9km 구간을 시범선을 이제 전국에 처음으로 무가선 트램입니다. 무가선이란 뭐냐면 선이 없는 거거든요. 배터리를 밑에 이래 장착시켜서 달리는 차량입니다. 예. 속도는 최대 60km까지 낸다는데 사실은 그건 아직 검증이 안 됐고요. 보통은 30-40km까지 낼 수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전철이 있었습니다. 예. 전철은 위에 선이 있어가지고 폴로 가지고 전기를 받아들이는데 이 선은 무가선인데 방금 우리 변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용호선이라는 게 따로 있었습니다. 그 SK뷰가 들어오기 전에 그 도로 구간을 AGT를 해서 지상철을 만들기로 이렇게 잡아 있었거든요. 근데 뭐 예산이나 여러 가지 말해서 그 용호동 구간들의 도로 폭 자체가 굉장히 좁고요. 그리고 편도 2차로의 구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도시철도를 열려니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뭐 지하철로 들어가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트램에 대한 그런 친환경 수단이라고 말하는 이런 신도시 철도는 도입을 하되 이런 구간을 어떻게 보상하고 할 것이냐. 우리가 도시철도는 1km 구간에 운영비 그리고 관리비까지 다 합치면 보상비가 다 합치면 한 약 1km에 1,0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대신 이제 이 무가선 트램은 1km 구간에 약 250억에서 300억 사이. 그래서 돈 차이는 많이 나지만은 지상에 다니는 교통상과 이렇게 대비되는 정말해서 분리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AGT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용호선이 된 거는 우리 시범선으로 우리가 들어온 건 좋지만은 이 선을 그지서 끊어버리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 용호선으로 연결시키냐. 특히 이제 2기대 쪽에는 우리 관광자원들이 어떤 관광자원이 있는가를 아직까지 저희들이 많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특히 오륙도 구간에까지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가. 이런 구간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면 이런 노선들이 굉장히 우리가 빨리 조기 정착할 수 있는데 자, 지금 그 버스 준공영제 노사민정협의회가 지난 25일에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들 기다리셨고 그리고 이 준공영제를 혁신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그동안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논의가 진행될까요? 일단은 우선 상생협의회는 구성이 되었습니다. 예. 12명 구성이 돼서 일단 한 발을 내디딘 그런 예,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좀 난항이 예상되는 게 버스 노조나 사측 모두 입장에서 이번에 시의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절대 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인데 거기서 대화한다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예. 그중에 가장 지금 논란이 쟁점이 되고 있는 게 그 노선 입찰제입니다. 예. 부산시는 그걸 좀 해서 비용을 좀 줄여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측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은 경쟁이 심해질 것이고 그렇죠. 그 수익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준공영제 같은 경우는 모든 손해를 다 보상해 주니까 그에 대한 그 문제는 없는데 노선 입찰제가 되고 나면 아무래도 사측 입장에서도 이익이 보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쟁을 하게 되면은 예. 그러면 노조 입장에서도 가다한 어떤 운전이나 근무 환경이 악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되는 게 이제 회계 운영 시스템입니다. 그 버스 회계 공유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시나 조합, 업체, 금융기관의 모든 돈의 흐름을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사측 입장에서 이거는 경영권 침해라고 해요. 기업 비밀을 갖다 영업 비밀을 노출시키는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맞습니다.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되는 겁니다. 이런 논란들이 만일에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시의 어떤 핵심안을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타협점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리고 부산시도 과거에도 지금도 어쨌든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사무총장님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부산시가 좀 어떤 부분이 미진하고 어떤 식의 대안이 또 나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현재 부산시가 전년도 9월인가 10월에 교통혁신 10대 전략이라 5대 핵심 전략을 냈습니다. 그죠? 예. 내고 난 뒤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급행열차를 도입하겠다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또 급행열차 구간 빨리 사람들을 수송하기 위해서 급행열차를 도입한다면서 그 같은 선상 라인에 대심도도 또 만들겠다고 예.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좀 밀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교통정책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모습은 상당히 우리가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럼 과연 이 진짜 대중교통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건지라는 의구심이 좀 들고 예. 어떤 정책을 하면 비용을 갖다 좀 장기적으로 봐야 비용이 더 싸게 들어갈 겁니다. 지금 급행열차 도입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올해 2017년도에 만들었던 다대 해수욕장역은 급행열차가 도입하려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더 늘릴 수가 없습니다. 양이 8량까지 딱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최근에 만들어진 지하철역이 까지 그렇게 만들어놨고 다시 1년도 채 안 돼서 급행열차 도입하겠다. 그럼 그 만들어놨던 전체 지하철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손을 봐야겠군요. 또 손을 봐야 되죠. 그리고 급행열차가 들었으면 또 이율 배반적이 또 있습니다.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를 만들겠다고 해놔놓고 급행열차 도입 들으면 위에 있는 보행자 거리가 또 좁아집니다. 그럼 모든 게 보행자 중심인지 이런 거에 대한 철학을 좀 가지고 정책을 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좀 진행해 보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문제는 이 정책이 나온 이유는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사람, 자기 개인 수당을 가지고 빨리 목적지에 가려는 사람의 수요를 가져오려고 거죠. 하는 예, 그렇죠. 취지에서 나왔습니다만은 방금 이제 우리 사무총장님까지 지적하셨지만은 기존에 있는 1, 2, 3, 4, 5선은 기존의 도시철도가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역도 다 구축되어 있고요. 새롭게 만드는 노선에는 그것이 들어서면 뭐 이 건설비가 작게 들지만은 도시철도 서울의 9호선 같은 경우는 애초 급행열차 선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1, 2호선에 여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예. 특히 예산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안을 뭐 시에서 생각하고 있지만은 도시철도 급행열차를 했을 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익을 보이는 것을 마련인데요. 뭐 도대체 하루 이용객이 92만 명에서 122만 명으로 늘어나고 연간 870억 원의 운송 수입이 생기게 됐다. 이것은 뭐냐면 급행열차를 타는 사람한테 돈을 더 받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대상자가 누구가 될 것인가? 그리고 65세에 대한 고령자도 이 열차를 타는데 그만한 부담을 줄 것이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책이 나올 때는 뭐 여러 가지 방안도 많이 검토해 보고요, 시뮬레이션 해보고 이렇게 되는데 뭐 아주 푸른 빛만 이렇게 내놓고 하면 바람직하지 못하죠. 그렇죠. 다만 이제 부산시에 이제 342만이 갈수록 줄어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인구가. 다만 개인교통수단에 한 명만 타고 다니는 자가용 수는 자꾸 늘어날 겁니다. 예. 이 왜냐면 본래는 2명, 3명 타던 것이 이제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나오게 되면 거의 한 명이 타고 다니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래 됐을 때 대중교통 수단을 어떻게 더 이 사람들한테 얹힐 수 있는가 하는 고민도 많이 해볼 필요가 있고요. 다만 이제 돈은 없는데 건설비 그리고 대상자는 어떻게 누구 예. 뭐 이런 것에 대한 아주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도시철도 계획은 새로운 도시철도 축에는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찬성하고 싶고요. 기존의 도시철도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정치 현상이라든지 이런 또 문제, 건설함으로써 도시철도에 소위 말하는 중간중간 연결시키지 못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통정책이라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워낙 또 여러 가지 정책들하고 다 맞물려 있다 보니까 쉽게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행정의 이런 그 다양한 사업들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들의 의식도 당연히 또 뒤따라야 되겠고 또 여기에 대해 전반적인 좀 고민하고 다시 한번 검증해보는 그런 움직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산의 대중교통 체계, 외국에 나가보신 분들은 굉장히 감동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환승 자체가 잘 되고요. 또 한번 타면 환승무료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도시철도나 버스 수단도 굉장히 선진화됐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수를 칠 필요가 있고요. 향후 더 새롭게 변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 저희들 교통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렇게 뭐 건의하고 하는 것은 계속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것도 방송 매개체에서도 또
더욱더 많은 시간을 가져주면 좋겠고요. 그럼으로써 부산의 발전은 우리 대한민국 제2도시로서의 성장이 빠르지 않겠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부산 지역 대중교통 세계에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